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9살 주부입니다. 오늘 저희 가정에 일어난 정말 힘들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도 그 여파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요. 이야기는 2년 전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시작됐어요. 남편은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했는데 평소에 정말 성격이 온순하고 도전 정신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집에 와서는 TV만 보고 주말에도 특별한 취미가 없어서 그냥 집에서 뒹굴거리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퇴직하면 더 무기력해질까봐 걱정했어요. 벌써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할 일 없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답답했거든요.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없어? 라고 물어봐도 별로라고 하면서 관심 없어 하더라고요. 퇴직하고 6개월 정도는 정말 그랬어요. 매일 늦잠 자고, TV 보고, 낮잠 자고, 또 TV 보고, 가끔 산책 나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냈어요. 저는 이러면 치매 올 수도 있다면서 뭔가 활동적인 취미를 찾아보라고 했지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드디어 인터넷이라도 배우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남편이 뭔가에 정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한테 뭐 그렇게 열심히 봐? 라고 물어봤더니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돈 관리도 저한테 맡기고 투자 같은 건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부동산 경매라니요. 남편 말로는 인터넷 서핑하다가 우연히 부동산 경매로 큰 돈을 번 사람 이야기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나 봐요. 생각해봐. 시세보다 싸게 사서 조금만 손보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야 라면서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의외였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그동안 아무 의욕 없이 지내던 남편이 뭔가에 관심을 보이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래, 한번 알아보자. 공부해보는 것까지야 뭐라고 격려해줬어요. 남편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경매 관련 책도 사서 보고 온라인 강의도 듣고 경매 사이트에서 매물도 찾아보고 하루 종일 그 일만 했어요. 저는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이 오랜만이다라면서 응원했어요. 몇 달 후에는 남편이 실제 경매 현장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견학이라고 하면서 법원 경매 현장에 가서 분위기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배우고 왔어요. 집에 와서는 신나서 그날 본 걸 이야기해주곤 했어요. 그런데 공부할수록 남편의 욕심이 커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작은 아파트 하나 정도 해볼까라고 했는데 점점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라면서 규모를 키우려고 하더라고요. 큰 건물일수록 수익률이 좋다면서요. 저는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남편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작은 걸로 뭐 하겠어?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 가입해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경매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과 연락하면서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집에서도 그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자주 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 분과 친해졌나 봐요. 남편이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존경하는 것 같았어요. 20년 경험의 고수라면서 이분 말씀 들으면 절대 틀릴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형님이 남편한테 투자할 만한 좋은 매물을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런 정보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형님이 나를 인정해서 특별히 알려주는 거라니까라면서 정말 고마워했어요. 문제는 그 매물들이 하나같이 큰 금액이라는 거였어요. 수억 원씩 하는 건물들이었거든요. 저는 우리가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 라고 했는데 남편은 퇴직금도 있고 적금도 있고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겠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실패하면 어떡해? 라고 했더니 남편이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뭘 실패해? 원래 이렇게 하는 거래. 투자 없이 얻는 건 없어, 여보. 그리고 형님이 보장해주는 매물인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확신이 너무 강하니 저도 점점 설득당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많이 공부한 것도 사실이고 그 형님이라는 분도 실제로 부동산 경매로 성공했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첫 번째 경매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한 지방 도시의 상가 건물이었는데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하다는 거였어요. 감정가가 15억인데 10억 정도면 낙찰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퇴직금 5천만 원과 우리 평생 모은 적금 3천만 원, 그리고 집을 담보로 7억 원 대출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10억이면 충분할 거야 라고 했는데 막상 경매 현장에 가니까 경쟁이 치열했나 봐요. 남편이 전화해서 12억까지 올라갔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산 초과니까 포기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형님이 이 건물은 15억 줘도 아깝지 않다고 했어. 지금 포기하면 다시는 이런 기회 없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12억 5천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예산을 2억 5천만 원이나 초과한 거였어요. 남편은 그래도 감정가보다 싸게 샀으니까 이득이야 라고 하면서 기뻐했지만 저는 정말 불안했어요. 부족한 돈은 다시 대출을 받아서 마련했어요. 개인 대출에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서요. 이자만 매달 몇백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남편은 빨리 매각해서 수익 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요. 그런데 건물을 인수받고 보니까 생각보다 문제가 많더라고요.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제때 안 내고 건물 관리비도 만만치 않고 뭔가 손봐야 할 곳도 많고 수익은커녕 계속 돈이 나가기만 했어요. 더 큰 문제는 그 형님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어려운 상황을 상담하려고 연락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도 읽지 않더라고요. 온라인 카페에서도 탈퇴한 상태였어요. 남편이 이상해서 다른 카페 회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형님이 사기꾼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매물이라면서 손해보는 건물들을 추천해주고 자기는 수수료를 받아간 거였어요. 남편이 샀던 그 건물도 알고 보니까 지역에서는 유명한 골칫거리 건물이었어요. 임차인 문제, 법적 분쟁, 구조적 결함 등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나온 거였던 거예요. 남편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속았다니라면서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방에만 박혀 있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코로나19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우리 집값까지 떨어진 거예요. 집을 담보로 7억 원 대출을 받았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은행에서 추가 담보를 넣거나 대출을 줄이라고 통보가 온 거예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사기당한 건물은 팔리지도 않고 매달 이자는 몇 백만 원씩 나가고 집까지 잃을 위험에 처하고 남편은 완전히 우울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요. 자녀들한테 도움을 청해보려고 했지만 아이들도 자기들 살기가 바빠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가 너무 무모했다는 눈치였어요. 결국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요. 변호사와 상담해 보니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채무를 조정받는 게 최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정말 많은 걸 잃었어요. 우선 그 문제 건물은 헐값에 넘겨야 했고 우리 집도 결국 팔아서 전세집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지금은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서 5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있어요. 남편도 다시 일을 찾아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고 저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하지만 개인회생 후의 삶은 정말 쉽지 않아요. 우선 신용등급이 최하 등급이라서 대출은 꿈도 못 꿔요. 신용카드도 만들 수 없어서 모든 걸 현금으로만 해야 해요. 핸드폰 개통할 때도 인터넷 설치할 때도 보증금을 더 많이 내야 하고요. 아이들도 저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어요.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다 거절당한대요. 부모 신용등급 때문에라는 말을 들을 때면 정말 미안하고 죄송해요. 남편은 지금도 그때의 일을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 가족들한테 고생만 시켰다면서 자책하고 있어요. 가끔은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하기도 해요. 저도 그때 남편을 더 말렸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들어요. 남편이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 응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었거든요. 또 하나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런 사기에 왜 넘어갔냐, 너무 욕심이 과했다는 말들을 들어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지금은 5년 변제 기간 중 3년째를 보내고 있어요. 2년만 더 견디면 개인회생이 끝나고 신용도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고 해요. 하지만 그때까지 이 힘든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막막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남편도 택시 운전하면서 이제라도 가족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투자나 사업이라는 게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위험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욕심을 부리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비슷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요. 특히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의 말만 믿고 큰 투자를 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가족의 반대가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때 좀 더 강하게 말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있어요. 가족이 걱정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개인회생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라요. 신용회복까지는 정말 긴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겪는 불편함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도 매일 힘들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견딜 수 있어요. 2년 후에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함께 이겨내시길 바라요.